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매 주말마다 스터디 카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린이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는 구독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옵션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시간의 시리즈로 걸쳐가지고 처음에는 옵션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옵션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옵션의 가치가, 프리미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옵션을 이용한 합성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옵션이라 그러니까 나하고 나는 관계없는 거다. 나는 이거 파생 상품도 골치 아프고 잘 뭔가 모르니까 나는 거래 안 해도 되니까, 거래 안 할 테니까 옵션은 몰라도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종종 우리가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콜 옵션을 잔뜩 사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콜옵션을 산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걸 예상하는가 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언제는 오늘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을 많이 사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베팅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밖에서 그냥 옵션을 배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은행에서 옵션을 트레이딩을 해봤죠. 그런데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콜 옵션을 사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푸드 옵션을 사는 거래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금 이따 설명할 차익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얘들이 어떻게 차익 거래를 하고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옵션은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외국인들의 옵션 거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대목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콜 옵션이 뭐고 사는 권리, 푸드 옵션이 뭐고 파는 권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콜 옵션을 사면은 주가가 오르면은 큰 폭의 수익이 나지만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프리미엄이 날아간다.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콜 옵션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콜 옵션 살 때는, 콜 옵션 사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죠? 포인트를 볼펜으로 그려가면서 할까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만큼의 수익이 나고요. 그죠? 콜 옵션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프리미엄만큼, 그죠? 프리미엄만큼 날아가죠. 거꾸로 콜 옵션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그래프가 당신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될 테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거 콜 옵션의 매도입니다. 그죠? 매도. 그래서 한쪽에 수익이 날 때 한쪽에 손실이 나게 되시니까. 그래서 콜 옵션의 매도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콜 옵션을 판 사람은 이만큼의 손실이 나고, 반면에 행사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니까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이 나겠죠. 콜 옵션의 매도 전략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럼 콜을 사는 거고. 그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콜을 팔면 되는 거죠. 그죠? 혹은 풋을 가지고도 거래할 수 있죠. 푸드 옵션, 팔 권리.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푸드 옵션 사면. 그죠? 풋을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만큼 수익이 나죠. 그죠? 반면에 주가가 오르면은 대신에 프리미엄 날라가죠. 팔기로 했으니까 8만원에 팔게요 했는데 주가가 10만원 됐다. 만기에 가서. 그러면은 팔 수 있는 8만원의 팔 권리를 행사 못하죠. 시장이 8만원인데 10만원인데 8만원에 팔 리 없으니까 행사를 못하니까 프리미엄만 홀라당 날아가고 끝나죠. 그죠? 이게 풋옵션입니다. 혹은 앞으로 주가가 예를 들어서 그럼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풋을 사도 되죠. 그죠? 혹은 콜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콜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행사를 못할 테니까 콜을 산 사람이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콜 옵션을 판 사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콜을 팔면은 아까 콜 옵션의 매수와 반대 방향의 거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행복이 나의 불행. 그래서 이쪽에 수익이 날 때 손해가 나고 풋 옵션 판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풋 옵션을 매도한 쪽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죠. 주가가 올라갈수록 손해가 되고 떨어질수록 손해가 되고 주가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콜을 사면 되죠. 그죠? 오케이.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해. 어찌 하면 됩니까? 그렇지. 풋을 사면 되죠. 혹은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콜을 사도 되고요. 혹은 풋을 팔아도 되죠. 그죠? 풋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오르면 풋을 팔면 오르면 행사를 풋 옵션 가지고 있는 사람, 풋 옵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따라서 프리미엄을 먹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콜 옵션을 사는 것도 전략이고 혹은 풋 옵션을 파는 것도 전략이죠. 반대로 앞으로 주가가 내릴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풋 옵션 사는 걸 생각합니다면은 콜 옵션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콜 옵션 파는 거 한번 볼까요? 콜 옵션 파는 게 이거였죠. 그죠? 콜 옵션 팔면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주가가 내리면 실제로 예상대로 주가가 내리면 우리가 콜 옵션 팔아두었는데 8만원에 살 권리를 팔아두었는데 주가가 5만원 안 돼. 예를 들어서 만기에. 그러면은 8만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안 하죠. 그럼 우리는 프리미엄을 먹죠.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했다가 콜 옵션 매도했으니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략을 써두었습니다만 주가가 오를 것 같을 때는 콜 옵션을 사고 혹은 풋 옵션을 팔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풋 옵션을 사고 혹은 콜 옵션을 파는 것도 전략이다 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전략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여러분 생각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뭐 사면 되지? 그렇지. 콜 사거나 풋 팔아야 된다 그랬죠. 콜 살 수 있죠. 그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뭐 사고 싶어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고 지어봅시다. 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콜을 사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 먹겠다. 전략이죠. 이번에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뭐 사고 싶어요? 주가가 내리니까 뭐 사고 싶어? 그렇지. 풋 사가지고. 풋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뭡니까?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콜 사면 되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풋을 사면 되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분명히 지금보다 주가가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한데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하면 되죠? 그렇죠. 둘 다 사면 되죠. 둘 다. 콜도 사고 풋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내가 콜 사놨으니까, 그죠? 콜 사는 데서 수익이 날 거고요.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둘 다 사놨으니까 풋 옵션 사는 데서 대박이 나겠죠. 그죠?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 콜에서 대박이 나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풋 옵션에서 대박이 납니다. 두 개 다 삽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트레들 전략이라 그러는데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략을 뭐라고 하느냐? 양매수 전략이라 그래요. 양매수. 뭡니까? 콜도 사고 풋도 산다. 양쪽을 다 산다. 그래서 양매수 전략입니다. 자, 양매수 전략을 선택한 사람이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경우는 언제입니까? 주가가 만기에 가서 꼼짝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꼼짝 안 하고 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콜도 행사 못해, 풋도 행사 못해. 그래서 두 배로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매수 전략을 가지고 취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기를 변동폭이, 예? 변동폭이 어떻게 되기를 제발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으니까 와장창 커져라. 우리가 종종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보는 V 코스피 변동성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V 코스피 지수가 이게 뭐 확 급등해라. 변동성이 급등하면은 콜에서 먹든 풋에서 먹든 간에 먹겠다. 이럴 때 하는 전략을 양매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스트레들. 자, 그 다음에 스트레들 말고도 양매수 전략에는 행사가가 똑같은 경우에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게 아니고 행사가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의 살골리 행사가 10만원짜리하고 8만원의 팔골리 풋옵션 두 개를 행사가 다른 콜과 풋을 각각 하나씩 사면은 그래프가 이런 V자 모양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세숫대야 모양의 이런 U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면 환율로 되어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만기 환율이 아니고 만기 주가 그죠? 제가 외환 강의하면서 써놓은 PPT를 그대로 써보는 바람에 환율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르면은 수익이 나고 또 반면에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이 경우에도 주가가 꼼짝 안 하고 가운데 몰렸으면은 콜하고 풋도 행사 못하는 바람에 손해가 나는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매수 그죠? 양매수 콜도 사고 풋도 사는 양매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콜옵션 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무한대 수익이 나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프리미엄 날아간다. 콜 사는 전략.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풋옵션은 팔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 풋 그래프가 어떻게 했죠? 이게 풋 그래프이고 그죠? 풋 사는 그래프인데 반대로 되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프리미엄이 수익이 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은 큰 손해가 나는 게 풋옵션의 매도 전략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콜옵션을 사면서 동시에 풋옵션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콜을 사고, 예? 콜을 사고, 그리고 풋은 팔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겁니다. 자, 콜을 사면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파란 색깔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맞습니까? 이번에는 풋옵션을 팔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풋옵션 파는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풋옵션 파는 그래프가 보다시피 빨갛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콜옵션을 사면서 풋옵션을 파는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합쳐지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8만 원에 와 있으면 콜 옵션에서는 이만큼 손해가 보지만 풋 옵션 팔은 데서 이만큼 수익이 날 테니까 본전. 그렇죠. 반면에 주가가 이거가 있으면은 콜 옵션에서는 본전이지만 그죠? 반면에 풋 옵션에서는 이만큼 수익이 나니까 이만큼의 수익이 나겠죠. 반대로 주가가 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풋 매도에서는 아무도 수익이 없지만 반면에 콜 매수에서 이만큼 손실이 나죠. 그래서 이 점들을 이으면은 이런 식의 제가 점선으로 찍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그죠? 이런 일직선의 45도 각도의 그래프가 쫙 그려집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8만 원에 사두었다면 선물을 주식이라고 하지 말고 선물을 내가 8만 원에 사두었다면 나중에 만기에 가서 만기 주가가 9만 원 되면은 만 원 먹고 10만 원 되면은 2만 원 먹고 11만 원 되면은 3만 원 먹죠. 반면에 주가가 만기에 가서 7만 원 되면은 만 원 터지고 6만 원 되면은 2만 원 터지고 5만 원 되면은 3만 원 터지죠. 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만 원의 점을 중심으로 각도가 45도의 각도가 나는 손익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그래프죠. 이거 뭐가 똑같습니까? 선물을 사는 것과 똑같죠. 그죠? 선물을 사는 것 똑같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콜 옵션을 사는 전략, 콜을 사고 동시에 푸드 옵션을 팔면은 그게 뭐하고 똑같아지느냐? 선물을 매수한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쪽에 정신없으니까 싹 지우고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다시. 자, 콜 옵션, 새파란 색깔하고 푸드 옵션, 매도, 빨간 색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점선으로 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점선의 그래프가 바로 선물을 매수한 것과 똑같죠. 그죠? 선물을 매수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자, 이런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선물인데 콜하고 풀하고 합쳤다 그래가지고 합성했다 그래서 합성 선물 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그냥 선물을 그냥 사도 되지만 아니면은 콜 옵션과 푸드 옵션을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아니 그냥 시장에서 그냥 선물을 사면 되는 거지. 왜 어렵구로 괜히 골치 아프게 콜과 풋을 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만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보세요. 콜 옵션을 사고, 그죠? 풋 옵션을 파는 게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선물을 매수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보세요. 콜 옵션 사는 거하고 풋 옵션 파는 게 선물을 매수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콜을 사고 풋을 파는 것은 선물을 매수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호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왼쪽으로 좀 옮기면 콜 매수는 어떻게 되죠? 풋 매도가 이쪽으로 샥 넘어가니까 선물 매수 플러스 매도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풋 매수로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풋 매수, 풋실로 싹 넘어가면은 풋 매도가 풋 매수로 바뀌면서 풋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콜 매수 더하기 선물이 1로 싹 넘어가니까 선물 매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콜 매수한 것과 풋 매도한 것이 선물 매수한 효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 매수 이쪽을 남기면 풋 매도가 1로 싹 넘어가 버리면은 콜 매수는 사실은 선물을 매수하고 풋 매수하면은 콜 매수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선물을 팔고 콜을 사면은 뭡니까? 풋을 매수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과 옵션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장이란 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자,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우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 콜 사는 거라, 예? 선물 매수나 풋 매수나 같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콜을 사는 게 비싸. 시장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막 터지게 콜을 막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 같아요. 올라가는 분위기라. 그럼 여러분들 콜 사고 싶어요? 풋 사고 싶어요? 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콜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너도 나도 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선물을 사고 풋을 매수하는 거나 콜을 매수하는 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콜 값이 너무나 비싸지는 바람에 콜 사는 게 그냥 선물을 사고 풋 사는 것보다 비싸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럼 어쩌면 됩니까? 비싸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선물을 사고 풋을 사면서 그 다음에 콜을 팔아버리면 두 개가 이거나 같은데 비싼 거를 팔고 이 낮은 가격을 싼 걸 사니까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콜값 500, 예를 들어서 원래 500원 돼야 되는데 이게 6병이라 해요. 6병짜리 팔고 합해가지고 5병을 사면은 안전하게 뭡니까? 500원, 100원의 수익이 나죠. 그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여서 사람이 떨어지는 분위기여서 사람들이 풋을 막 풋 사는 바람에 프리미엄이 막 비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풋을 사는 이거하고 풋 사는 거나 선물 매도나 콜 매수가 같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풋을 너무나 많이 사는 바람에 풋값 비싸죠. 그래서 등호가 부등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싸니까 팔고, 선물을 팔고, 선물을 팔고, 콜을 사면은, 이게 사실은 풋 매수가 똑같은 거였는데, 이건 저거 사고, 파니까, 이쪽에서는 사고, 이쪽에서는 팔았는데, 비싸게 팔고, 싸게 샀으니까, 안전하게 차익이 생기죠. 그죠? 이게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외국인들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또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옵션에 있어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만 딱 보고 있느냐? 요새 콜이 비싼가 안 비싼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콜하고, 선물 매수하고, 풋 매수한 거하고, 콜 사는 거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해 봐서, 어느 날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개미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는 분위기 같아가지고, 올라가는 분위기라 해서, 너도 나도 대가리 싸매고, 몰려들어가지고 막 콜을 연락이 사요. 콜을 막 사요. 오르면 수익을 낼 거라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어떻게 합니까? 이 프리미엄이 비싸지겠죠. 콜 값이 비싸죠. 어찌합니까? 팔아. 콜 팔아. 외국인들은 팔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관심 없어요. 콜 팔고, 대신에 콜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선물과 풋을 가지고 선물 사고 풋을 삽니다. 그러면은 콜 매수와 똑같은 기록가 되는 거니까 수익 안전하게 차익이 나죠. 그죠?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주가가 막 떨어지는 분위기여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머리 싸매고 풋을 막 사요. 외국인들은 풋 비싸죠. 풋 팔아. 풋 팔고 선물을 팔고 콜을 사가지고 풋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게 관심 없어요. 콜 값이 정상 가격보다 정상적인 상태보다 비싸면 콜을 파는 거고 대신에 선물하고 풋으로 콜을 만드는 거고 반면에 풋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면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풋을 팔고 비싸니까 팔고 대신에 선물과 콜을 가지고 풋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콜을 산다 또는 외국인들이 풋을 산다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콜을 산다거나 또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풋을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풋을 좀 사네. 외국인들이 풋을 사네. 요새 콜 값이 좀 비싼가 보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요새 콜을 파네? 지금 다시 볼까요? 요새 외국인들이 요새 콜을 막 사고 있네.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는가 보다가 아니고 뭡니까? 풋이 너무나 사람들이 머리 싸매가 풋을 사는 바람에 풋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풋을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풋을 파고 나서 뭡니까? 선물 가지고 똑같은 효과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종종 텔레비 나와가지고 요새 외국인들 매매 동향 쫙 보면서 요새 외국인들 풋 막 사고 있어요. 사고 있다고. 예? 그래서 외국인들 풋 사고 있는 걸 봐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내릴 걸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엉터리죠. 어떤 때는 어떤 전문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요새 외국인들 콜 옵션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거를 밀어볼 때 외국인들 앞으로 이렇게 콜 옵션 사가 주가 올라가기를 기대할 겁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오를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요? 풋값이 비싸기 때문이야. 결국은 얘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는 옵션을 가지고 거래한다 안 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무시간 분석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옵션과 선물을 가지고 그죠? 외국인들은 안전빵으로 이렇게도 주가도 올라도 먹고 주가가 내려도 먹고 하는 안전한 차익을 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일반인들만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불쌍하게 외국인들의 먹잇감이 되는 옵션을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웬만하면은 옵션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정말 외국인들한테 먹잇감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짓을,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옵션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토픽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시장에서 옵션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합성 전략, 그리고 차익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